정유정의 이제 과거 살아온 환경을 다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불우한 성장 과정이 있었다. 두 번째,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다. 세 번째, 대학 진학과 취업에 실패를 해서 쌓인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을 보통 사람은 참잖아요. 근데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서 머뭇거림 없이 그 살인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뭐 어떤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경찰은 28점이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검찰은 이제 26.3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28점이나 26.3이나 둘 다 사이코패스적 경향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외톨이적 언둔형의 어떤 모습은 보였지만 그 언둔형에서 결국 사이코패스적 경향 때문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살인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검찰은 밝혔습니다. 정유정이가 1살 때 어머니가 정유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살 때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받았고 그러니까 조부 손이 컸는데 조부 손이 크면서 조부하고 정유정이는 생활이 궁핍하니까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웠었죠. 그리고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공무원 시험도 봤는데 불합격을 했고 세 번째 또 구직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좌절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아까 승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네. 대상. 아니, 우리 박 변호사님 분노 있죠? 많이 있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분노가 게 다 사람마다 있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출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살인 사건은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최근 범죄들은 무동기 범죄 이런 것도 그걸 밝히지 못했던 그런 범죄도 있긴 하지만 아마 공소장에 꼭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게 동기일까? 그 중에 중요한 게 분노 표출에 의한 이 부분이 이 공책에 정유정이 기재했던 공책에 나왔던 걸로 보여요. 아, 집에 있던 공책에. 예. 본인이 이렇게 써놓은 안 죽이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어이구야. 기재를 해서 이게 아마 중요한 범행 동기가 아닌가라고 검찰은 판단했고 다만 언제 썼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시기는 특정을 못했어요. 답변을 거부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가장 근사치한 범행 동기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그거 말고도 지난해 초부터 분노 표출 방법으로 살인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살인 방법, 시체 유기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것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이 과외 앱을 통해서 과외 강사 총 54명을 접촉을 해서 대화를 시도했고요. 결국은 범행이 용이한 사람을 물색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거주하면서 집에 과외 수업이 가능한 여성. 그래서 계속 수업이 가능한지 물색을 하면서 54명을 접근을 했고요. 결국은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일부러 접근한 걸로 보입니다. 분노 표출이 이제 동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치 과외를 받으러 가는 중학생 딸처럼 하면서 이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에 집에 가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 과외를 이렇게 의뢰를 하면서 집에 혹시 혼자 사세요? 그리고 또 여성분이세요? 이런 걸 실제 지난주에 그 이런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54명 중에 한 분, 그 정유정에게 의뢰를 받았던 그 과외 교사를 인터뷰한 걸 보니까 혼자 사냐는 걸 묻길래 뭔가 감이 이상해서 그냥 거절을 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평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을 못 봐서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은 못 드리지만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살해하기 쉬운 대상을 찾았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54명 중에 가장 좀 죄송합니다. 살해하기 가장 편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 죽이면 내 분이 풀리지 않는다. 분명히 또래 집단, 내가 이렇게 억눌리 사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중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 선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저 과외 교사를 선택했고 그 과외 교사 한 명을 선택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집요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유정은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체포된 뒤 진술이 바뀌어 왔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다고 했다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계속 나오자
살인이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유정, 지난주 유치장에서 엿새를 보내는 동안에도 별다른 흔들림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살인 같은 큰 사건 피의자들은 불안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데 정유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건 뭐 전혀 없어요. 식사도 뭐 잘하는 편이고 예. 평범하게 그냥. 하루 3번 식사는 다 챙겨 먹었고 잠도 잘 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지나치게 태연한 모습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형을 위해 또 말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 프로그램을 즐겨봤다는 진술을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